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4일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연휴를 좀 앞뒀기 때문에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찍어 드렸고 오늘은 전강 후약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후반에 좀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지만 해준다면 다음 주에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꽤 좋은 흐름이 나왔죠. 월요일 화요일은 코스닥이 강세, 뭐 수요일 목요일은 코스피가 강세인데 코스닥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성향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샌디스크 인베스트 데이가 저는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샌디스크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또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전히 예측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낸드 플래시는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이고 예전처럼 저렴하게 낸드 플래시를 가져갔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샌디스크 인베스트데이에서 가장 이 충격적이었던 건 주주환원이었는데요.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가 주주환원을 굉장히 세게 말했듯이 이번에 샌디스크도 역시나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다. FCF라고 불리는 잉여 현금 흐름은 아니고요. 초과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 투자를 하던 아니면 세금을 내던 뭐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는 현금에 대해서 100% 주주환원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주주환원에 좀 친화적이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국에는 디램이 됐던 낸드 플래시가 됐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이기 때문에 그 1위와 2위인 업체가 주주환원의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샌디스크, 키옥시아 뭐 이런 회사들의 주주환원을 절반도 아니고 거의 100% 따라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수급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점유율이 높고 선행 PR이 낮아서 저가에 형성돼 있다 해도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잘할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완벽한 지금 마침표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데요. 제가 요거를 왜 적어놨냐면 오늘 이제 실적들이 쪼르르륵 나오죠. 근데 제가 어제 달바글로벌 실적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달바글로벌 자체도 어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뭐 10% 가까이 빠지고 오늘도 더 빠지고, 그러니까 세로닝 어떤 종목은 또 세론이고 어떤 종목은 좀 쭉 끝까지 가져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빼미 공시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조금 덜 나오고 하는 거는 아마 장이 종료된 뒤에 요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 샌디스크도 낸드 쪽인데요. YMTC라고 하는 양지 메모리가 사상 최대 첫 3위를 등극을 했다.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확실히 디램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YMTC 같은 경우가 세계 첫 3위로 등극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낸드 쪽에서 너무 이렇게 중국 쪽이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샌디스크 인베스트데이에서 얘기했다시피 HBF라든지 전체적인 기술적으로 좀 따라오지 못하게 확실히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이 점유율 3위라는 건 조금은 간담이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바이낸스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이 대거 상장했다는 얘기예요. 요거거든요. 요게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물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약간 레버리지 상품? 막 이건 지금
곱하기 10배, 곱하기 20배 막 이렇거든요. 보시면 코덱스 200,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LG전자,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요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주가를 추종하는 선물 상품이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관심을 받고 많이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특이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좀 꼬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 순 기능을 못했던 이유도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거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이버, LG전자,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연동되는 약간 선물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 쪽에서 어떻게 지금 뭐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낸스 시장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본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업종, 약세업종 좀 짧게 드릴게요. 강세업종은 정유입니다. 뭐 일단은 유가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정유 쪽에서 좀 받쳐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조선 항상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두 가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뭐 1차 벤더들, 1차 협력사들, 로봇 쪽의 1차 협력사들한테 제품을 내재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완성 쪽에서 가격을 할인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부품사들 그리고 1차 벤더사들도 같이 가격 할인에 좀 힘써 달라. 같이 좀 해보자. 라는 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아침에 경제지를 제가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대부분 부품이 지금 중국산이 많아요. 90%가. 근데 반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국산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그렇게 된다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의 아픈 손가락인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오늘 조금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을 좀 볼게요. 조선 쪽도 아침에 이제 긴급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을 외부에서 건조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솔직히 이런 뉴스에 오늘 한 20%씩 빵빵 터져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지금 5% 아니면 4% 내외로 왜 이렇게 주가의 반응이 좀 덜할까라고 한다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장에서 주는 입김 파워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게 아쉽다. 왜냐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가 만약에 민주당의 어느 누군가로 정권이 바뀐다 손 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선박 경쟁, 이 해상 경쟁은 분명히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본다. 최근에 가장 관심이 없었던 게 이 자동차, 로봇 쪽하고 조선 쪽인데 저는 오늘 간만에 강세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가 개장 방송이라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방송 때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뭐 갑자기 또 화장품 보고 반도체 보고 뭐 할 때 그거는 우리 이미 학습이 돼 있던 거고 지금 남들이 관심이 없는 자동차 로봇 쪽하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쪽하고 조선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세업종은 전력기기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 조정이 나올 법합니다. 저는 전력기기 역시나 메인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되고 우주항공은 저는 지금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원래 제가 회원들 운영을 하면서 우주항공 쪽으로도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실제로 재미를 한 두세 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엔 제가 우주항공을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스페이스X가 너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은 상장되기 전에 제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관망장세 보시면 되고 화장품이 요 며칠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법했다라고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양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양시장 코스피가 2.3%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양봉으로 바꾸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연휴 전에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견을 드렸는데, 뭐 그것 치고는 굉장히 시장을 잘 버텨주고요. 또한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수가 꽤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로 돌려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800포인트가 저는 좀 고비, 1차 고비라고 봤는데 그거를 한 번에 좀 꺾어내면서 오늘 6,970포인트, 장중에는 7,000포인트까지 갔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월요일까지 연휴니까요.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